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변제금을 올리는 행동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참고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명심하실 게 다 살펴봅니다. 채무자들 중에서 업비트 계좌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은행 계좌하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검토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신데, 뭐 해외 거래소나 증권 계좌 이런 거는 안 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전부 다 검토합니다. 은행 계좌 내역도 검토를 하고, 증권사 거래 내역도 검토하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받은 것도 검토를 합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경우는 채무 막바지에 돌려막기 하면서 빌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 채무일 확률이 높잖아요. 보통 채무가 처음 생기면 은행에서 빌리는데, 신용도가 좋을 때는 뒤로 가서 상황이 궁박해지고 힘들어질수록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급하게 땡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은 최근 대출인 경우가 많고, 어디에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 키움증권, NH증권 계좌 이런 것도 거래 내역이 있으면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카드 사용처, 카드론 이런 데서 변제금을 올리는 행위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사치나 탕진성 지출, 모바일 토토, 모바일 카지노, 과소비, 명품관, 백화점, 성형, 미용, 해외여행 이런 데서 많이 쓰신 분들은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토토로 3,600만원 탕진하고 해외여행 여러 번 가서 3,600만원 탕진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내가 소득이 200이니까 1인 생계비 154만원 빼고 월 46만원만 변제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저렇게 사치하고 탕진한 7,200만원이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데,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변제기간 36개월 해보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제금이 46이 아니라 2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7,200 전액을 변제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감액해 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생계비를 감액하든 변제기간을 연장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추가 알바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해서 변제금을 더 올려주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46만원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계비 감액이나 변제기간 연장을 했는데도 나의 청산가치하고 차이가 크다, 너무 택도 없이 내가 낭비를 많이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의 남용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기 피해라고 무조건 봐주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도 변제금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원래는 7,200만원 사기 피해를 본 경우에는 내 잘못이 없잖아요. 저기 사기꾼이 잘못한 거지, 피해자인 내가 뭘 잘못했어. 보이스피싱 당했다, 내가 사기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득 200만원에서 1인 생기비 154만원 빼면 한 달에 46만원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방금 설명드렸듯이 7,200만원을 모바일 토토로 탕진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7,200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월 변제금이 46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말로는 사기 피해라고 하는데 사기인지 탕진인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거래 관계에서 상식적인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명백한 사기 피해가 되겠죠.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사기 피해니까 내가 날린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손쉽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자기 말로는 사기 피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과도한 수익 약정을 믿고 들어갔다거나 채무자의 굉장히 큰 과실로 손실을 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말로는 사기 사이트에서 속았다 하는데 그 사이트의 성격을 보아하니 도박하고 다를 바 없어, 벌면 2배 3배 버는 거고 실패한 경우에는 전액을 날리는 거야. 그거는 말만 사기 피해지 사실상 자기가 도박에 도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수익금을 10% 드리겠다, 그러면 연 120% 수익을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믿고 투자하는 거는 도박과 다를 바 없는 베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정 부분 청산가치에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금이 높아질 위험이 있단 말이죠. 자, 네 번째, 내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도 변제금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저게 무슨 재산이냐, 내놔도 사가지도 않는다, 대출 잔뜩 끼고 있다, 저런 게 무슨 재산이냐, 재산 아니다,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팔리고 안 팔리고는 채무자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법원 입장에서 그걸 대신 팔아주는 기관은 아니니까 아무튼 부동산이 있으면 그 순자산 가치는 재산 목록에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빌라가 시세가 1억 4,100만원입니다. 근데 담보대출이 1억이 있는 거야.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변두리 빌라 이거 내놔봐야 사갈 사람도 없고 근처에 팔린 사례도 없고 이게 무슨 재산이냐, 줘도 안 하는 거 재산도 아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있는 걸 없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시세 1억 4,100에서 담보대출 1억 빼면 재산 가치가 4,100만원은 되는 거죠. 그러면 4,1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4,10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
달에 113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현재 가치 고려하면 이것보다 좀 더 커질 수는 있는데, 그런 방금과 같은 사례들에서 나의 행동 때문에 생각보다 변제금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생계비를 줄이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간에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고 변제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사례에서 빌라 1억 4,100에서 담보대출 1억 빼니까 재산 가치가 4,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소득이 200이니까 154만 원 빼고 한 달에 46만 원만 변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건 재산이 없을 때 이렇다는 거고, 이분은 4,1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인 생계비가 154만 원이 아니라 87만 원으로 낮춰야 되는 거죠. 200 빼기 87은 113만 원. 요걸 36개월 내면 4,100을 변제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변제 기간도 늘려야 됩니다. 200 빼기 132로 생계비를 약간 낮춘 다음에 월 68만 원 변제하는데 이걸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변제해서 4,100만 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참고 사례 한번 봅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증권계좌 그리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받은 거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 제출해야 되고, 한번 결제할 때 50만 원 이상 결제한 거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단계 투자나 상식에 반하는 과대한 수익금을 약속받은 투자 같은 경우는 재산 목록에 기재하시고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앞에 있는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거죠. 이거 인천법원이라서 주식코인도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리하면 상식에 반하는 과대한 수익금을 약속받았다. 이거는 도박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이 큰 투자가 되는 거죠. 이건 도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돈을 날리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 사기 피해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은행 계좌 내역 전부 다 제출하니까 숨길 수 있는 계좌가 없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제출해야 되고 카드사 이용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채무자는 부동산 가치가 1억 3,600 정도 했는데 담보대출 9,500 빼니까 순재산 가치가 4,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기타 재산 포함하니까 청산 가치가 4,400 이상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소득이 225만 원이니까 26년도 기준으로 1인 생계비 154만 원 빼고 나머지만 변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의 총 변제금이 청산 가치 4,400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비를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91만 원만 빼고 한 달에 133만 원 변제하는데 36개월 변제하니까 대략 4,700 정도 변제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의 청산 가치 4,400 이상을 비로소 변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채무액 1억 5,600 중에서 4,700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계좌 내역은 전부 다 살펴봅니다. 내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사치, 탕진, 과소비가 있으면 이런 행동들이 변제금을 높입니다. 막연히 사기 피해라고 주장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과도한 수익 약정을 믿고 도박과 다를 바 없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사기 피해가 아니라 도박으로 간주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팔리지 않아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있는 건 있는 재산이니까 산술상 재산 가치를 반영해서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상승하는 방법은 소득이 많으면 그냥 변제금을 올리면 되겠지만, 소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감소하든 변제 기간을 연장하든 이런 방법으로 변제금을 높이게 됩니다.